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호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7.43%가량 올라주면서 가격이 떨어진 다른 전기차 회사들인 샤오펑, 루시드, 비아디, 니오, 카누들과는 다르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1월 6일부터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6%에서 13.5% 사이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로 샤오펜과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앞다퉈서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테슬라는 이 할인으로 인해서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서 큰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하루당 판매량이 무려 가격 인하 이후 73% 거의 1.8배, 1.7배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으면서 오늘 7.4%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이 단기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부작용이 없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3가지와 희생해야 할 것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사실상 3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매출의 상승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거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거든요. 마진과 혹은 가격과 수요는 결국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마진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유혹된 고객층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 조금 더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테슬라라는 회사는 언제부턴가 너무나 큰 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언제부턴가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 7월달 이후로는 8월달 이후로는 백로그가 혹은 밀린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재고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는 생산량이 구매량을 따라잡으면서 백로그가 밀린 주문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테슬라는 차를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공급량이 너무 커져서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마진율을 줄여서 매출을 늘리고 재고를 줄이는 혹은 백로그를 늘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똑똑했던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가 왜 중국에서 먼저 할인을 시작했는가?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중국에는 8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코로나 제로의 정책이 진행 중인 동안 국가에서 지금 사람들 보고 나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돈이 자신들의 세이빙에 쌓였어. 이 양이 약 827조 원인데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이 세이빙을 한 거냐면은 보통 팬데믹 이전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도 자신들의 수입의 17% 가까이밖에 저축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민들은 약 작년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수입을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저축을 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뭐 오더도 못하고 배달도 못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자신의 돈은 저축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국민들은 돈을 막 쓰고 싶어해.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 파일을 먹기 위해 어떻게든 이 파일을 먹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선택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면서 지금 73% 가까이의 판매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장점도 있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장점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도 가격 할인을 통해서 12,000불의 가격 할인으로 약 2만 불 가까이의 가격 하락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모델 Y 5 시트 모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7,500불의 전기차 크레딧을 원래는 이 모델 Y 5 시트 모델이 적용을 못 받았었어요. 원래는 이 세단은 할인을 못 받고 원래는 SUV 모델만 할인을 적용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차종이 추가적인 전기차 크레딧을 결국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함으로써 크레딧을 얻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20%의 할인으로 30%의 할인에 준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지금 이 할인을 통해서 전기차 섹터의 파이를, 지분율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유리한 점이 테슬라에게 있는데, 가격 하락에 대한 내성이 테슬라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유리하게 되었어요. 자, 이 내성이란 게 뭐냐면은, 테슬라라는 회사는 사실은 강력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구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테슬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을 판매하고 그리고 쏠쏠한 수익을 현재 얻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판매 시스템과 구독 서비스 그리고 보험 판매는 마진율이 굉장히 뛰어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게 마진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테슬라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와 마지막으로 보험 서비스까지 같이 늘어나는 꾸준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늘어나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자동차의 마진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차 가격 하락에 다른 회사들은 없는 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가격 하락을 다른 회사들보다 더 진행할 수 있다. 가격 할인이라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경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부작용이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 하든 테슬라가 제시한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에 던진 도전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좀 땡겨와서 지금 당장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것과 연결이 되는 첫 번째는 결국 이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라는 어쩌면 엄청나게 값비싸다고 생각되는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세일을 하는구나. 내가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미래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가격 결정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미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생산량이 엄청나져서 더 이상은 만들자마자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세일을 한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도 세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학습하게 되고 예전같이 마냥 자동차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며 구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완전 자율주행이나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특히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뭐 트위터 사건이나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비용이 사실 1년간 28.4%에서 13.4%로 거의 반토막이 나기는 했어요. 이거 조사에 의하면.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 하락한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미래의 밸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 전기차 가격 할인 혹은 마진율 전쟁이 사실상은 치킨 게임입니다. 이 전기차라는 섹터 자체가 결국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결국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전기차 구매자들이 혹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 한계가 있고 그 구매자들의 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들이 가격 하락을 통해서 마진율을 줄인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섹터의 양적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더 많은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래에 있는 미래의 수요 기대자들을 땡겨오거는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의 단기적인 양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전기차 회사들의 마진과 총체적인 이익에 관한 성장에서는 미래로 갈수록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의 어닝을 하향 조정하게 될 겁니다. 특히 EPS와 ASP라는 혹은 뭐 평균 자동차 가격이나 아니면은 EPS를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이 두 가지가 내려가게 되면서 보다 테슬라라는 회사는 P 레이시오 혹은 주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표에서는 멀티플이 크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 경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의 부작용과 세 가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주가는 결국 장점과 부작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좋은 부분을 사실 더 부각을 해줬어요.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 결국에는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왜?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보험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의 이 지분율 게임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테슬라 같은 가격 할인을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테슬라의 미래의 어닝에 관해서는 염려를 표하기는 했어요. 결국 EPS가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를 바이 레이팅을 유지를 해주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불에서 205불로 향상시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골드만삭스에서 해줬습니다. 결국 왜 마크 델라인이라 결국 좋은 말을 해서 테슬라가 올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결국 전기차라는 섹터에 도전장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꼭 채팅창과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